사람은 왜 같은 상황에서도 더 괴로워질 때가 있을까요? 일이 갑자기 더 나빠진 것도 아니고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도 아닌데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버거워집니다. 금강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식이 어느새 굳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금강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질문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같은 거창한 질문이 아니라 마음이 무엇에 머물러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닿아 있습니다. 사람은 늘 무언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걱정에 마음을 두기도 하고 기대에 마음을 두기도 하며 후회나 비교에 마음을 붙들어 매기도 합니다. 문제는 마음이 머무는 대상이 아니라 머무는 방식입니다. 금강경은 이 머무는 방식을 아주 조용히 흔듭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생각, 나라는 존재, 상황에 대한 판단이 실제로는 얼마나 쉽게 굳어지는지를 하나씩 짚어줍니다. 금강경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상입니다. 상이라는 말은 겉모습이나 형상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머릿속에 굳어진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미지, 나 자신에 대한 이미지, 상황에 대한 이미지가 마음속에 고정되는 순간 우리는 그 이미지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긴 이미지는 생각보다 오래 남아있고 그 이미지는 현실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누군가를 한번 실망스러운 사람으로 규정하면 이후의 말과 행동은 모두 그 틀 안에서 해석됩니다. 내 삶이 이미 실패했다고 여겨지면 작은 흔들림조차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금강경은 바로 이 고정된 이미지를 문제의 핵심으로 봅니다. 현실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현실을 규정해버린 마음이 괴로움을 키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말은 위로처럼 들리기보다는 처음에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지 않고 마음이 붙잡고 있는 방식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선은 삶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정확하게 보라는 요청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어떤 상을 만들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면 사람은 늘 같은 반응을 반복하게 됩니다. 화가 날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화를 내고 불안해질 때마다 같은 방향으로 생각이 흐릅니다. 이 반복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어느새 삶의 기본값이 됩니다. 금강경은 이 기본값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상이 정말로 실체인지 아니면 마음이 만들어낸 편의적인 기준인지 묻습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상을 실체로 믿는 순간부터 마음은 자유를 잃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상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상이 흔들릴 때마다 불안해집니다. 잘 살아야 한다는 상,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상,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상이 마음을 가득 채우면 하루는 늘 긴장 속에서 흘러갑니다. 금강경은 이런 긴장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정확히 짚습니다.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 위에 더 씌운 해석입니다. 해석은 빠르고 편리하지만 그만큼 삶을 단순화시켜버립니다. 단순해진 해석은 복잡한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틈에서 괴로움이 커집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마음을 비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붙잡고 있음을 알아차리라고 합니다.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마음은 이미 한 발 떨어져 있습니다. 이 떨어짐이 바로 여유의 시작입니다. 여유는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덜 달라붙을 때 생깁니다.
금강경이 전하려는 첫 메시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삶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 이 한 가지를 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를 보기 시작하면 삶은 서서히 다른 결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은 단순한 생각 하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각이 굳어져 판단이 되고 판단이 반복되어 믿음처럼 자리 잡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지만 그중 일부만이 상으로 굳어집니다. 반복되는 생각, 감정이 강하게 실린 생각, 과거의 경험과 연결된 생각들이 상이 되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 상이 생기는 순간부터 마음이 더 이상 자유롭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미 정해진 결론으로 마음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상을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괴로움이 자라나는 토양으로 봅니다. 괴로움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상 위에서 자라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반복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에 대한 상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이후에는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먼저 경계하게 됩니다. 실제 상황보다 마음의 반응이 앞서 나가고 이 반응은 스스로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금강경은 바로 이 지점을 짚습니다. 괴로움은 상대가 아니라 상이 먼저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라고 말합니다. 이 알아차림이 없으면 사람은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감정을 반복합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머릿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내려진 상태로 반응합니다. 최악의 장면을 미리 그려놓고 그 장면을 현실처럼 느끼며 하루를 보냅니다. 금강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역시 상에 붙잡힌 상태입니다. 미래에 대한 대비와 미래를 상으로 확정해버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대비는 현재에서 가능한 선택을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지만 상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이미 결정된 현실처럼 마음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사람은 늘 미래에 끌려다니며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금강경은 현재를 붙잡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마저 상으로 만들어 붙잡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의 나, 지금의 상황, 지금의 감정조차도 고정된 실체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오해를 부르기 쉽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 막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강경이 말하는 것은 기준을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준을 상으로 굳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상으로 굳은 기준은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마음을 흔들고 흔들린 마음은 다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기준을 유연하게 유지하면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 여지가 바로 마음의 숨통입니다. 숨통이 트인 마음에서는 감정이 올라와도 그 감정에 즉시 휘둘리지 않습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불안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볼 수 있고 화가 나면 화가 올라왔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인식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자신을 분리하는 힘을 만듭니다. 금강경은 이 분리를 통해 괴로움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감정이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감정이 전부가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에 붙잡힌 상태에서는 감정이 곧 나 자신이 됩니다. 화가 나면 내가 화가 난 사람이 되고 불안하면 내가 불안 그 자체가 됩니다. 그러나 상을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은 나를 지나가는 하나의 상태가 됩니다. 이 차이는 아주 크지만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변화를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덜 상처받고 같은 상황에서도 덜 흔들립니다. 금강경은 이런 변화를 기적처럼 포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담담하게 설명합니다. 상을 상으로 보지 못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상을 상으로 보면 괴로움은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없애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상을 없애려 하면 또 다른 상이 생깁니다. 나는 상을 없애야 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그 이미지에 맞추지 못할 때 다시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제거가 아니라 통찰을 강조합니다. 붙잡고 있음을 아는 것, 그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보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태도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할수록 마음은 점점 덜 급해지고 덜 급해진 마음은 삶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하게 작동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훨씬 많은 해석을 만들어냅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지나간 행동 하나가 마음속에서 연결되고 확대되며 하나의 이미지로 굳어집니다. 이 이미지가 바로 상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판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전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현재의 만남이 아니라 과거에 만들어진 상과의 만남으로 바뀝니다. 금강경은 이 지점을 아주 조용히 짚어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인지 아니면 이미 만들어둔 상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묻도록 합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늘 같은 관계 패턴을 반복합니다. 비슷한 말에 같은 상처를 받고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분노를 느끼며 비슷한 결론으로 관계를 닫아버립니다. 겉으로는 상대가 달라 보여도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상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시선에서는 관계의 문제를 상대의 성격이나 태도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마음이 얼마나 빠르게 상을 만들어 결론을 내리는지를 살핍니다. 누군가의 말이 유난히 거슬릴 때 그 말 자체보다 이미 쌓여있던 상이 먼저 반응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상은 과거의 기억과 감정이 엉켜 만들어진 것이기에 현재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 차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상이 먼저 반응하면 현실은 그 상을 뒷받침하는 증거처럼 해석됩니다. 이 과정에서 관계는 점점 단순화되고 단순해진 관계는 오해를 키웁니다. 금강경은 이 단순화를 경계합니다. 사람은 하나의 모습으로 규정될 수 없고 관계 역시 고정된 형태로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에 붙잡힌 마음은 이 변화를 견디지 못합니다. 변화가 생길 때마다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다시 상을 강화합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관계는 점점 숨이 막히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금강경이 제시하는 태도는 관계를 끊거나 참고 견디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을 진실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상대를 의심하라는 뜻도 마음을 닫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조금 더 열기 위한 조건에 가깝습니다. 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좋게 보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미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착각이 사라질 때 관계는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현재로 돌아온 관계에서는 반응이 늦어집니다. 바로 화를 내기보다 잠깐 멈추게 되고 바로 상처받기보다 상황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이 잠깐의 멈춤이 관계를 크게 바꿉니다. 금강경은 이 멈춤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마음이 멈출 수 있을 때 상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상은 빠른 판단을 먹고 자라지만 멈춤 앞에서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반복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반응 속도를 늦추는 일입니다. 이 속도가 늦춰지면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리고 같은 행동도 전과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것은 관계를 이상적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현실적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현실적인 관계는 완벽하지 않지만 숨이 막히지 않습니다. 금강경은 관계에서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집착을 내려놓을 것을 말합니다. 상대가 이래야 한다는 집착, 관계는 이 정도여야 한다는 집착, 나를 이렇게 대해줘야 한다는 집착이 마음을 옥죄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이 집착이 사라지면 관계는 갑자기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더 이상 같은 이유로 반복해서 괴로워지지는 않습니다. 괴로움이 줄어들면 사람은 선택할 여유를 갖게 됩니다. 계속 이어갈지, 거리를 둘지, 표현할지, 기다릴지에 대해 조금 더 차분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판단의 여유가 바로 금강경이 관계에서 주는 가장 현실적인 선물입니다. 관계는 늘 복잡하지만 상을 내려놓은 마음은 그 복잡함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태도는 가족 관계에서도 오랜 인연에서도 스쳐가는 만남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금강경의 관점에서 걱정과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이 미래를 상으로 굳혀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람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떠올리며 대비합니다. 대비하는 능력 자체는 삶을 지키는 중요한 힘입니다. 그러나 대비가 상으로 굳는 순간 마음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갇히게 됩니다. 금강경은 이 차이를 분명히 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마음속에서 반복하는 상태, 그 반복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이라는 점을 짚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늘 미래를 향해 달려가 있지만 그 미래는 현실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한번 만들어지면 점점 구체화되고 구체화될수록 실제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선택은 이 상에 맞춰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지금의 삶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일어나지도 않은 실패를 미리 겪듯이 지쳐버립니다. 금강경은 이 상태를 깨어있는 삶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마음이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상이 이끄는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래를 실체처럼 붙잡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대비를 멈추라는 뜻이 아니라 대비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굳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요청입니다. 대비는 선택을 열어두지만 상은 선택을 닫아버립니다. 대비하는 마음에는 여지가 있지만 상으로 굳은 미래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 결론은 대부분 최악의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안전을 우선하기 때문에 가능성 가운데서도 위험한 쪽을 더 크게 부풀립니다. 금강경은 이 자동 반응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떤 장면을 그리고 있는지, 그 장면이 실제인지 아니면 두려움이 만든 상인지를 분별하라고 합니다.
이 분별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성격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생각에는 정보로서의 생각이 있고 상으로 굳어버린 생각이 있습니다. 정보를 다루는 생각은 삶을 돕지만 상으로 굳은 생각은 삶을 소모시킵니다. 걱정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피로해지고 피로해진 마음은 다시 더 부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현재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금강경은 현재를 특별한 이상향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만이 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경험은 늘 변하고 흐르기 때문에 고정된 상으로 붙잡기 어렵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 지금 들리는 소리, 지금 느껴지는 몸의 무게 같은 것들은 머릿속 장면과 다릅니다. 금강경은 이러한 직접적인 경험의 자리를 중요하게 봅니다. 마음이 상에서 벗어나 경험으로 돌아올 때 불안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마음을 압도하지는 못합니다. 이때 사람은 불안을 없애야 할 적으로 대하지 않고 지나가는 상태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삶을 크게 바꿉니다. 불안을 없애려 애쓰면 애쓸수록 불안은 더 커지지만 불안을 상으로 보지 않으면 불안은 머물 곳을 잃습니다. 금강경은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도 특별한 수행이나 극단적인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보라고 말합니다. 미래의 장면을 붙잡고 있다면 붙잡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장면이 확정된 진실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태도는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택을 더 정확하게 만듭니다. 상에 끌려가지 않는 선택은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고 조정 가능한 선택은 실패를 전부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가르침은 현실을 떠나지 않습니다. 현실을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걱정과 불안은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지만 상으로 굳어 마음을 지배하지는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괴로움의 크기를 바꿉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마음속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말과 행동의 순간마다 드러납니다. 한번 규정된 말은 마음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가고 그 말에 맞는 행동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상을 강화하면 삶은 점점 선택의 폭을 잃습니다. 금강경은 이 연결고리를 끊는 지점을 말의 자리에서 찾습니다. 말을 조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말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보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는 말이 사실을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을 확인하려는 반응인지 알아차리는 순간 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알아차림이 없으면 사람은 같은 말을 반복하며 같은 결과를 만듭니다. 특히 감정이 올라온 순간의 말은 상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자리입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내뱉은 말은 상황을 풀기보다는 상을 더 단단하게 굳힙니다. 그 말은 상대의 반응을 자극하고 자극받은 반응은 다시 내 상을 강화합니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서로를 밀어올리는 구조 속에서 갈등은 깊어집니다. 금강경은 이 구조를 단순히 도덕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작동 방식이 반복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결의 방향도 설득이나 참음이 아니라 상을 알아차리는 쪽으로 향합니다. 상을 알아차리면 말의 속도가 늦어집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고 지금 말하려는 내용이 이미 정해진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게 됩니다. 이 잠깐의 멈춤이 말의 결을 바꿉니다. 결이 바뀐 말은 상대를 자극하지 않고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에 붙잡힌 행동은 자동적입니다. 생각하기 전에 이미 몸이 움직이고 그 움직임은 늘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상을 알아차리면 행동에도 여지가 생깁니다. 꼭 이렇게 반응해야 하는지, 다른 선택은 없는지 살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자유는 아무 제약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동 반응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자동 반응에서 벗어나면 삶은 갑자기 완벽해지지 않지만 적어도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는 괴로움은 줄어듭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면 삶의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하루가 끝났을 때 덜 후회하고 덜 곱씹게 됩니다. 금강경은 이런 변화를 대단한 성취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결과로 설명합니다. 상을 실체로 붙잡지 않으면 말과 행동도 그에 맞게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가벼움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가 아니라 삶을 더 정확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이 가장 깊이 작동하는 자리는 사실 타인을 대하는 순간보다 스스로를 대하는 순간입니다. 사람은 남에게는 상을 씌운다는 사실을 비교적 쉽게 인정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씌운 상은 잘 보지 못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말, 나는 항상 2단계에 머문다는 생각, 나는 결국 여기까지라는 판단은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반복되며 하나의 이미지로 굳어집니다. 이 이미지는 겸손처럼 보일 수도 있고 현실적인 자기 평가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금강경의 시선에서 보면 역시 하나의 상입니다. 이 상이 생기는 순간부터 사람은 스스로에게서 가능성을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선택 앞에서 미리 물러서고 아직 해보지도 않은 일에 대해 이미 실패한 사람처럼 반응합니다. 금강경은 이런 자기 규정을 아주 조용히 해체합니다. 나라는 것도 고정된 실체로 붙잡을 수 없다는 말은 자신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을 가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가두는 상은 때로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됩니다. 외부의 제약보다 내부의 단정이 더 큰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 약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으면 실제 상황이 오기 전부터 마음은 이미 지쳐버립니다. 이 지친 마음은 선택을 회피하게 만들고 회피는 다시 상을 강화합니다. 금강경은 이 순환을 끊기 위해 나라는 개념을 다시 보게 합니다. 나를 하나의 고정된 덩어리로 보지 말고 조건에 따라 나타나고 사라지는 흐름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자신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정직하게 보라는 요청입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다르고 지금의 나는 잠시 후의 나와도 다릅니다. 이 변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삶은 과거의 선택에 묶입니다. 금강경은 과거의 나를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하는 태도를 경계합니다. 과거의 경험은 참고 자료일 뿐 현재를 결정하는 법칙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늘 같은 틀 안에서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가 반복될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무거워진 마음은 다시 상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나를 상으로 붙잡지 않기 시작하면 마음은 조금씩 숨을 쉬게 됩니다. 숨을 쉴 수 있는 마음에서는 실패가 전부가 되지 않고 실수도 배움의 일부로 자리 잡습니다. 이 변화는 삶의 태도를 크게 바꿉니다. 도전 앞에서 움츠러들기보다 결과와 상관없이 과정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금강경은 이런 태도를 특별한 수행의 결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라는 상을 실체로 믿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로 설명합니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타인을 대하는 태도도 함께 달라집니다. 이 연결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삶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마음의 작동 방식이 모든 장면에 동일하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이 점을 반복해서 상기시킵니다. 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나를 대신해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자리 잡으면 삶은 점점 덜 극단적으로 흐릅니다. 잘 되는 날에도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어려운 날에도 자신을 전부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균형은 삶을 오래 유지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금강경의 시선에서 성취와 목표는 붙잡아야 할 결과가 아니라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잠시 드러나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흔히 목표를 세워야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상으로 굳어지는 순간 마음은 그 목표를 기준으로 자신과 삶을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닿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를 깎아내리고 잠시 멀어졌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실패로 규정합니다. 금강경은 이 재단의 방식이 괴로움을 키운다고 봅니다. 목표가 문제가 아니라 목표를 실체로 믿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목표는 방향을 잡아주는 표식일 뿐 나의 가치나 삶의 의미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 구분이 사라질 때 사람은 늘 결과에 끌려다니며 현재를 잃습니다. 현재를 잃은 삶에서는 성취가 있어도 만족이 오래가지 않고 성취가 없을 때는 허무가 깊어집니다. 금강경은 이런 극단을 피하는 방법으로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와 다릅니다. 포기는 방향을 잃는 것이지만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방향을 유지한 채 마음의 긴장을 푸는 일입니다. 방향이 유지되면 걸음은 계속 이어지고 긴장이 풀리면 걸음은 오래 지속됩니다. 이 지속성이야말로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사람은 단기간의 폭발적인 노력보다 오래 유지되는 태도에서 더 많은 결과를 만듭니다. 금강경은 이 점을 매우 현실적으로 바라봅니다. 결과를 당겨오려는 마음은 조급함을 낳고 조급함은 판단을 흐리게 하며 흐려진 판단은 다시 실패의 가능성을 키웁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큰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지금의 한 걸음이 충분한지, 오늘의 선택이 삶의 리듬을 무너뜨리지 않는지 살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태도가 자리 잡으면 목표는 삶을 압박하는 상이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로 남습니다. 이정표는 지나치게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방향을 확인하고 다시 걸음을 옮기면 충분합니다. 금강경은 성취를 이렇게 다룹니다. 성취를 향해 가되 성취에 마음을 묶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처음에는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조금만 돌아보면 이 말의 현실성이 드러납니다. 가장 집중이 잘 될 때는 결과를 계산하지 않을 때이고 가장 좋은 성과가 나올 때는 평가를 잠시 내려놓았을 때입니다. 결과를 의식하지 않는 순간 사람은 현재에 온전히 머물 수 있고 현재에 머무는 힘이 성취를 만듭니다. 금강경은 이 단순한 사실을 반복해서 상기시킵니다. 상으로 굳어진 목표는 현재를 갉아먹지만 유연한 방향으로 남은 목표는 현재를 지켜줍니다. 이 차이는 삶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삶에서는 비교가 줄어들고 비교가 줄어들면 조급함도 함께 사라집니다.
조급함이 사라진 자리에 꾸준함이 남고 꾸준함은 어느 순간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변화는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 있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금강경은 이런 변화를 더 가치 있게 봅니다. 잠깐 반짝이는 성취보다 삶 전체를 안정시키는 흐름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성취를 상으로 만들지 않을 때 사람은 실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패는 나의 전부가 아니라 과정의 한 부분으로 남습니다. 이 인식이 자리 잡으면 다시 시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은 자신을 몰아붙여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확히 이해할 때 생깁니다. 금강경은 이 이해를 통해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성취를 향한 길은 여전히 이어지지만 그 길 위에서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금강경의 시선에서 성공이라는 말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집니다. 성공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단어이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상으로 굳어지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성공을 하나의 상태로 상상합니다. 도달하면 모든 것이 안정될 것 같은 지점, 그 지점에 서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놓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이 상으로 굳어지는 순간 성공은 삶을 이끄는 방향이 아니라 삶을 압박하는 기준이 됩니다.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현재를 불충분하게 여기고 이미 많은 것을 이뤘음에도 만족하지 못한 채 더 멀리만 바라보게 됩니다. 금강경은 이 끝없는 결핍의 구조를 아주 분명하게 봅니다. 성공을 실체로 믿는 마음이 스스로를 끊임없이 부족한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성공을 부정하지 않지만 성공에 마음을 묶는 태도를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이 태도는 삶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정확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성공이라는 상에 붙잡히지 않을 때 사람은 지금의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더 또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행동이 삶을 더 안정시키는지 아니면 단지 남의 기준을 따라가는지 살필 수 있게 됩니다. 이 살핌이 반복되면 성공의 기준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덜 흔들리는 것이 기준이 되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중요해집니다. 금강경은 이런 전환을 특별한 깨달음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을 내려놓았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로 설명합니다. 성공을 상으로 만들지 않으면 실패도 상으로 굳지 않습니다. 실패는 더 이상 나를 규정하는 꼬리표가 아니라 과정 중 하나의 경험으로 남습니다. 이 인식이 생기면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도하지 않는 안전함보다 시도하고 조정하는 안정이 더 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이 현실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삶은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 균형을 다시 찾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고정된 상태로 상상하면 변화는 위협이 되지만 성공을 흐름으로 이해하면 변화는 조정의 계기가 됩니다. 이 차이는 삶을 대하는 태도를 크게 바꿉니다. 변화가 생길 때마다 무너지는 삶과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유지하는 삶은 전혀 다른 결을 가집니다. 금강경은 후자의 길을 조용히 가리킵니다. 중심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에서 생기고 태도는 반복된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반복된 선택이 쌓이면 어느 순간 삶의 무게 중심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이동이 일어날 때 사람은 더 이상 성공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미 삶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감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감각은 외부의 인정으로 강화되지 않고 일상의 안정으로 확인됩니다. 하루를 마쳤을 때 지나치게 후회하지 않고 내일을 생각할 때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집니다. 금강경은 이런 상태를 성공의 또 다른 얼굴로 봅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삶을 오래 지켜주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힘을 가진 사람은 성공을 쫓지 않아도 결과가 따라오고 결과가 따라와도 그 결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공과 거리를 둔 삶에서는 비교가 줄어들고 비교가 줄어들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마음은 다시 현재에 머물 수 있는 힘을 회복합니다. 이 힘이야말로 금강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삶의 기반입니다. 금강경이 그리는 삶의 모습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나 극적인 전환을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단단해지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단단해진다는 것은 감정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 삶의 방향이 즉시 바뀌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기쁜 일도 만나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도 겪습니다. 이때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에 붙는 상이 너무 빠르게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잘 되는 일이 생기면 이 상태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상이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이제는 끝이라는 상이 마음을 채웁니다. 금강경은 이 극단적인 오르내림이 마음을 소모시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쁠 때도 붙잡지 말고 힘들 때도 확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태도는 무감각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균형이 잡힌 마음에서는 기쁨을 충분히 느끼되 집착하지 않고 어려움을 분명히 인식하되 자신을 전부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균형이 반복될수록 삶은 점점 안정적인 결을 갖게 됩니다. 금강경은 이런 안정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바깥의 조건이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마음이 상에 덜 묶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에 덜 묶인 마음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을 회복합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좋게 보려 애쓰거나 나쁘게 보려 단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자리 잡으면 사람은 삶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작은 성과를 과도하게 부풀리지 않고 작은 실패를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습니다. 이 절제가 삶을 지탱합니다. 절제는 억누름과 다릅니다. 억누름은 언젠가 폭발로 돌아오지만 절제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듭니다. 금강경은 이 자연스러움을 중요하게 봅니다. 억지로 마음을 다스리려 할수록 상은 더 강해지지만 상을 알아차리고 놓아두면 마음은 스스로 자리를 찾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에 대해 새로운 신뢰를 갖게 됩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결국 지나간다는 신뢰, 상황이 변해도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신뢰입니다. 이 신뢰는 삶을 아주 단단하게 만듭니다. 단단한 삶에서는 작은 흔들림이 있어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루의 기분이 나빠도 삶 전체가 실패로 느껴지지 않고 한 번의 실수가 앞으로의 모든 선택을 망쳤다는 생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금강경은 이런 태도를 깨어있음으로 봅니다. 깨어있음은 항상 긴장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과장 없이 아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삶이 조금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리게 흘러가는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속도를 줄인 삶은 방향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은 삶은 결국 원하는 곳에 도달합니다. 금강경은 이 점에서 조급함을 가장 큰 장애물로 봅니다. 조급함은 상을 빠르게 굳히고 굳어진 상은 다시 조급함을 키웁니다.
이 순환을 끊는 방법은 속도를 낮추는 것뿐입니다. 속도를 낮추면 상은 힘을 잃고 상이 힘을 잃으면 마음은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현재로 돌아온 마음은 삶의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느낌,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순간, 관계 속에서 생기는 미묘한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인식됩니다. 이런 인식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상으로 굳지 않기 때문에 집착을 낳지 않습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단단함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무언가를 더 쌓아서 얻는 단단함이 아니라 불필요한 상이 빠져나가며 남는 단단함입니다. 이 단단함이 자리 잡으면 사람은 더 이상 삶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삶은 비교에 휘둘리지 않고 비교에 휘둘리지 않는 삶은 스스로의 리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리듬이 유지되는 동안 삶은 외부의 평가와 상관없이 자기 자리를 지켜갑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단단함이 삶의 마지막까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금강경이 말하는 지혜가 결국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게 됩니다. 금강경이 가리키는 지혜는 특별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끝까지 데려다주는 방향 감각에 가깝습니다. 이 방향 감각은 젊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삶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예전처럼 힘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워질수록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이 시점을 두려움의 시기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로 봅니다. 그동안 쌓아온 역할과 이미지, 책임과 성취가 하나씩 힘을 잃을 때 마음은 더 이상 그것들로 자신을 증명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허무를 느끼지만 금강경의 관점에서는 바로 이 허무가 새로운 자유의 문이 됩니다. 상이 약해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마음은 삶을 더 넓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금강경은 삶의 끝을 향해 가는 과정을 상실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상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과정으로 봅니다.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 주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옥죄던 기준들이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풀림은 처음에는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엇에 기대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바로 이 상태에서 마음이 스스로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외부의 역할이나 평가가 아니라 지금 숨 쉬고 느끼고 있는 이 자리에서 충분하다는 감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감각은 오래된 지혜처럼 조용하지만 삶을 끝까지 받쳐주는 힘이 됩니다. 이 힘을 가진 사람은 과거를 붙잡아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붙잡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나온 시간은 그대로 인정하고 남은 시간은 과장 없이 받아들입니다. 금강경은 이런 태도를 지혜의 성숙으로 봅니다. 성숙은 더 많은 것을 아는 상태가 아니라 덜 붙잡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덜 붙잡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마음은 삶의 작은 순간들을 또렷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감각, 하루를 마치며 찾아오는 피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담긴 온기 같은 것들이 이전보다 선명해집니다. 이 선명함은 삶을 더 길게 느끼게 합니다.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놓치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바로 이 지점을 지혜의 결실로 봅니다. 지혜는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이 힘이 있을 때 사람은 마지막까지 삶과 싸우지 않습니다. 상황을 거부하지 않고 자신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대로 보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선택을 차분히 이어갑니다. 이 차분함은 삶의 끝자락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상에 매이지 않은 마음은 두려움 앞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남은 시간을 의미 없이 소비하지도 않습니다. 금강경은 이런 마무리를 특별한 깨달음의 장면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다만 상을 붙잡지 않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자리로 설명합니다. 이 자리는 삶의 마지막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에서 상을 하나 내려놓는 것, 판단을 하나 늦추는 것, 스스로를 규정하는 말을 하나 덜 사용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삶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진 삶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금강경이 전하는 지혜는 결국 이 한 가지로 모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 오히려 붙잡지 않을 때 삶은 제자리를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해가 자리 잡은 마음은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 남은 시간과 지금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조용한 확신이야말로 금강경이 삶 전체에 건네는 가장 깊은 선물입니다. 금강경이 삶의 마지막까지 데려가는 지혜를 말할 때 그것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꺼내기보다는 살아있는 동안의 태도를 다루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사람은 흔히 죽음을 먼 미래의 일로 미뤄두지만 실제로는 매일의 선택 속에서 이미 끝과 시작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 내려놓지 못한 상은 잠자리에까지 따라오고 붙잡은 생각은 잠을 얕게 만들며 다음 날의 마음을 무겁게 시작하게 합니다. 금강경은 이런 반복을 놓치지 않습니다. 삶의 무게는 거대한 사건에서 생기기보다 내려놓지 못한 작은 상들이 쌓이며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조용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지혜는 언제나 지금의 삶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가 결국 삶 전체의 결을 만든다고 봅니다. 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특별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그 걸림이 꼭 필요한지 묻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많은 상들이 실제로는 없어도 되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없어도 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여백이 생깁니다. 이 여백은 공허함이 아니라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백이 생긴 마음은 하루를 과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잘된 날에는 과도하게 들뜨지 않고 힘든 날에는 전부를 실패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하루하루를 견디는 힘을 키웁니다. 금강경은 이 힘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삶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완성되지 않고 매일의 태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큰 결론보다 작은 반복을 강조합니다. 상을 하나 내려놓는 반복, 판단을 조금 늦추는 반복, 자신과 타인을 고정된 이미지로 규정하지 않는 반복이 쌓이면 삶은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 흐름은 겉으로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예전에는 같은 상황에서도 쉽게 지쳤다면 이제는 같은 상황에서도 조금 더 버틸 수 있게 됩니다. 버틴다는 것은 참고 견딘다는 뜻이 아니라 삶과 싸우지 않는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금강경은 삶과 싸우지 않는 태도를 지혜로 봅니다.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저항을 줄이는 것입니다. 저항이 줄어들면 에너지는 소모되지 않고
그 에너지는 다시 삶을 돌보는 데 쓰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관계를 돌보고 하루의 리듬을 돌보는 데 쓰입니다. 이 돌봄이 쌓이면 삶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금강경은 이런 안정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환경이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마음이 상에 덜 묶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에 덜 묶인 마음은 변화에 유연하고 유연한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옳은 선택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에서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믿음은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가르침은 특정 시기나 나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잠들기 전 마음이 붙잡고 있는 생각을 하나 내려놓는 것, 오늘의 자신을 지나치게 평가하지 않는 것, 내일의 일을 미리 확정하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삶은 점점 덜 무거워집니다. 덜 무거워진 삶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고, 오래 유지되는 삶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금강경이 삶의 끝을 말하지 않고도 끝까지 살아가는 법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이 삶 전체를 관통하는 이유는 그것이 특정한 순간에만 필요한 조언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을 지탱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특별한 일이 없을 때보다 사소한 일들이 겹칠 때 더 쉽게 지칩니다. 큰 사건 하나보다 해결되지 않은 생각들이 마음에 오래 남아있을 때 피로는 깊어집니다. 금강경은 이 피로의 원인을 정확히 짚습니다. 마음이 상을 붙잡은 채 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지나가야 할 흐름인데 상으로 굳는 순간 머무르는 대상이 됩니다. 머무르는 생각은 마음의 공간을 차지하고 공간이 줄어들수록 사람은 숨이 막히듯 답답함을 느낍니다. 금강경은 이 답답함을 밀어내지 말고 바라보라고 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생각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생기면 생각은 더 이상 마음 전체를 점유하지 못합니다. 상으로 굳은 생각은 빛을 받으면 힘을 잃듯 알아차림 앞에서 서서히 느슨해집니다. 이 느슨해짐이 쌓이면 마음은 다시 여백을 회복합니다. 여백이 회복된 마음은 쉬는 법을 다시 배웁니다. 쉬는 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불필요한 긴장을 내려놓는 상태입니다. 금강경은 이 내려놓음을 삶의 기술로 봅니다. 삶은 늘 무언가를 쌓으라고 요구하지만 내려놓지 못하면 쌓은 것들은 결국 짐이 됩니다. 역할, 책임, 기대, 비교 같은 것들이 처음에는 삶을 지탱해주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을 눌러버립니다. 금강경은 이 변화를 놓치지 않습니다. 지탱하던 것이 짐으로 바뀌는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알아차림이 없으면 사람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쌓으려 하고 쌓을수록 더 지치게 됩니다. 반대로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삶은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균형을 찾은 삶에서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충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충분함은 만족과 다릅니다. 만족은 조건에 따라 변하지만 충분함은 마음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금강경은 이 충분함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충분함을 아는 마음은 더 이상 과하게 비교하지 않고 과하게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자리 잡으면 하루의 마무리도 달라집니다. 오늘 무엇을 더 하지 못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았는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내려놓은 생각 하나, 내려놓은 판단 하나가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이 가벼움은 다음 날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금강경은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오늘의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미래를 완벽하게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상으로 굳은 생각을 하나 덜 가지고 잠자리에 드는 것, 이것이 삶을 오래 지켜주는 힘입니다. 이 힘을 가진 사람은 삶을 과하게 통제하려 들지 않습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상은 더 단단해지고 단단해진 상은 다시 삶을 경직시킵니다. 금강경은 이 경직을 풀어주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모든 것을 붙잡지 않아도 삶은 흐른다는 사실을 몸으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알음은 책에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반복된 경험에서 생깁니다. 상을 내려놓았을 때 마음이 실제로 가벼워졌다는 경험, 판단을 늦췄을 때 상황이 더 부드럽게 흘렀다는 경험들이 쌓이면 삶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이 신뢰는 외부 조건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가르침은 위기 속에서도 힘을 발휘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져도 마음이 먼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방향 감각이 바로 삶을 끝까지 이끄는 지혜입니다. 금강경이 끝을 향해 갈수록 반복해서 비추는 것은 특별한 깨달음의 순간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결입니다. 이 결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흔히 삶이 잘 풀릴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나누어 생각하지만 금강경의 시선에서는 두 상태 모두 같은 자리에서 다뤄집니다. 잘 풀릴 때에도 상을 만들지 말고 어려울 때에도 상으로 확정하지 말라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유지될 때 삶은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기쁨이 와도 과하게 들뜨지 않고 슬픔이 와도 전부를 삼키지 않습니다. 이 균형은 감정을 억누르는 힘에서 나오지 않고 감정을 실체로 붙잡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감정은 분명히 느끼되 감정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이 거리를 지혜의 핵심으로 봅니다. 거리가 생기면 선택은 더 또렷해지고 또렷해진 선택은 삶의 흐름을 안정시킵니다. 흐름이 안정된 삶에서는 큰 결심보다 작은 반복이 더 중요해집니다. 오늘 어떤 태도로 사람을 만났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는지, 어떤 생각을 붙잡은 채 잠자리에 들었는지가 쌓여 삶의 방향을 만듭니다. 금강경은 이 일상의 반복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반복 속에 삶 전체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한 수행의 장면보다 평범한 하루의 마음 상태를 더 중요하게 다룹니다. 하루를 버텨낸 자신을 과하게 평가하지도 스스로를 몰아붙이지도 않는 태도, 이 태도가 자리 잡을 때 삶은 자연스럽게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진 삶에서는 외부의 변화가 와도 중심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심이 유지되면 다시 균형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금강경은 이 회복력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삶은 늘 완벽한 상태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너짐이 오지 않는 삶이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삶이 현실적인 삶입니다. 상에 덜 묶인 마음은 무너짐 앞에서도 자신을 전부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흔들리고 있지만 이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라는 인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식이 있으면 다시 숨을 고르고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이런 상태를 자연스러운 지혜의 작용으로 봅니다. 애써 얻은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상이 빠져나가며 남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남음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풍요로움은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지 않고 덜 휘둘리는 데서 옵니다. 덜 휘둘리는 마음은 삶의 작은 순간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끝에서 느껴지는 안도감, 무사히 지나온 하루에 대한 감사, 특별하지 않지만 안정된 리듬이 삶을 지탱합니다. 금강경은 이런 리듬이야말로 오래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 힘을 가진 사람은 삶을 과하게 서두르지 않고 남과 비교해 자신을 깎아내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며 필요한 선택을 차분히 이어갑니다. 이 차분함은 결국 삶 전체를 덮는 분위기가 됩니다. 주변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마음은 자신의 속도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이 속도를 지키는 능력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흘러가는 삶을 믿을 수 있는 능력, 판단하지 않아도 길을 잃지 않는 능력, 이 능력이 자리 잡을 때 삶은 더 이상 두려움의 연속이 되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은 무엇을 더 증명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이미 살아온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시간이 됩니다. 금강경은 이 받아들임을 끝이 아니라 완성으로 봅니다. 특별한 장면 없이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삶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 그것이 금강경이 끝까지 전하려는 삶의 모습입니다. 금강경이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면서 점점 또렷해지는 것은 삶을 이해하는 방식이 얼마나 단순해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혜가 쌓일수록 삶이 복잡해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금강경이 보여주는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불필요한 상이 하나씩 내려놓아질수록 삶은 오히려 단순해지고 단순해진 삶은 더 오래 유지됩니다. 단순해진다는 것은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잠시 스쳐가는 것인지가 분명해질 때 마음은 더 이상 모든 일에 동일한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이 분별은 판단이 아니라 통찰에서 나옵니다. 판단은 상을 만들지만 통찰은 상을 풀어냅니다. 금강경은 이 차이를 삶 속에서 반복해서 확인하게 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모든 선택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금강경은 이런 과도한 부담을 내려놓게 합니다. 선택 하나가 전부를 결정하지는 않으며 삶은 늘 다시 흐를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 여지를 인정하는 순간 사람은 선택 앞에서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진 마음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이 줄어들고 삶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회복합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균형은 가운데에 서 있으라는 요구가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 힘은 상을 붙잡지 않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상을 붙잡지 않으면 실수도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고 성과도 과도하게 집착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잠시 머물다 가는 흐름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 흐름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삶을 훨씬 부드럽게 만듭니다. 부드러워진 삶에서는 사람도 상황도 자기 자신도 덜 날카롭게 보입니다. 날카로움이 줄어들면 갈등은 자연스럽게 완화되고 마음은 쉴 자리를 찾습니다. 금강경은 쉼을 게으름으로 보지 않습니다. 쉼은 마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며 쉼이 없으면 어떤 삶도 오래 이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지혜는 늘 지속 가능성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만 버티는 삶이 아니라 내일도 이어갈 수 있는 삶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내려놓음은 손해가 아니라 투자에 가깝습니다.
내려놓을수록 마음의 에너지가 회복되고 회복된 에너지는 삶을 돌보는 데 쓰입니다. 돌봄이 이어질수록 삶은 자연스럽게 정돈됩니다. 정돈된 삶에서는 큰 변화가 없어도 안정이 유지되고 안정이 유지되면 삶은 더 깊어집니다. 깊어진 삶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단단함을 지닙니다. 금강경은 이런 단단함을 최고의 결실로 봅니다. 그것은 외부의 인정이나 성과로 증명되지 않지만 삶을 끝까지 데려다주는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 힘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삶을 조급하게 몰아가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구분할 수 있고 자신의 속도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존중하는 삶에서는 비교가 줄어들고 비교가 줄어들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 가벼움은 삶을 회피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삶에 더 깊이 머물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과장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금강경이 끝까지 전하려는 삶의 자세입니다. 삶은 완벽해질 필요가 없고 늘 만족스러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마음으로 하루를 이어갈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충분히 온전합니다. 금강경은 이 충분함을 마지막까지 강조합니다. 더하지 않아도 되고 덜어내지 않아도 되며 지금의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 이 확신이 자리 잡을 때 삶은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조용한 자유가 금강경이 전하는 가장 깊은 메시지이며 이 메시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금강경이 끝에서 남기는 것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스쳐 지나갔던 이해를 다시 한번 고요하게 확인하게 하는 시선입니다. 삶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만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합니다. 예전에는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이 먼저 흔들렸다면 이제는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시간이 생깁니다. 이 시간의 차이가 삶의 결을 바꿉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금강경은 바로 이 가능성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걱정하고 비교하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들이 마음의 주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손님처럼 머물다 가고 마음은 그 흐름을 지켜볼 수 있는 자리를 회복합니다. 이 자리가 생기면 삶은 더 이상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기쁨이 오면 기쁨을 느끼되 붙잡지 않고 어려움이 오면 그 무게를 인정하되 전부로 삼지 않습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이 균형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균형은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상이 하나씩 빠져나가며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해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 마음은 처음으로 숨을 쉽니다. 숨을 쉬는 마음은 삶을 서두르지 않고 남은 시간을 두려움으로 채우지도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있는 그대로 맞이하며 할 수 있는 만큼만 살아갑니다. 이 태도는 삶을 소극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오래 지속할 수 있게 만듭니다. 무리하지 않는 삶은 쉽게 꺾이지 않고 꺾이지 않는 삶은 끝까지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마지막까지 이 점을 말합니다. 삶을 이겨내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말고 함께 흘러가야 할 과정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과정으로 보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성과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견뎠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는지, 어떤 생각을 내려놓았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면 남과 비교할 이유도 줄어들고 스스로를 몰아붙일 필요도 사라집니다.
금강경은 이런 상태를 특별한 경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을 붙잡지 않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자리로 설명합니다. 이 자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마음에서 하나를 덜 붙잡는 것, 오늘의 판단을 하나 늦추는 것, 오늘의 자신을 하나 덜 규정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삶은 조용히 방향을 틀어갑니다. 방향이 바뀌면 풍경도 달라집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덜 피곤하고 같은 관계를 맺어도 덜 상처받습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분명하게 체감됩니다. 금강경이 마지막까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붙잡지 않아도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 오히려 붙잡지 않을 때 삶은 제자리를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해가 마음에 자리 잡으면 남은 삶은 증명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살아가면 되는 시간이 됩니다. 더 잘 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 감각은 삶의 끝자락에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지나온 시간을 부정하지 않고 남은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금강경이 삶 전체를 통해 전하려는 지혜입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이 지혜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순간에도,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삶은 특별한 장면 없이도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끝까지 흘러갑니다.